안녕하세요. 대이어부터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심도 있게 분석해서 전달해드리는 한중입니다. 자, 오늘 코리아 FT 함께 보도록 할 건데, 오늘 코리아 FT가 아주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신고가를 갱신을 한 모습인데, 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는지는 사실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코리아 FT의 중요한 것은 이거죠. 탄탄한 상승의 의지. 이 꺾이지 않는 상승의 의지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죠. 오늘 부각받은 이슈 같은 경우는 밸류업과 그리고 하이브리드 이슈, 이 두 가지 이슈가 지속되면서 주가 상승을 좀 강하게 견인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전 영상에서도 지수 조정이 나오면서 이 코리아 FT의 단기적인 착시로 물량이 나왔을 때도 이 5월 달에 이제 밸류업 관련해서 이슈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좀 이른 시간에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관련해서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하이브리드 관련해서는 사실 이슈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또 체크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기사 뉴스 하나만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역시나 데일리 기술적인 차트 분석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이 코리아 FT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잠깐 일봉 차트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면은 이 빨간 선이 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인데, 볼린저 밴드 상단선과 그리고 21선 내에서 이 이격도가 크게 벌어지지 않는 선에서 주가 상승이 가장 잘 나오는 이 시기가 사실 추세가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주가 상승이 꾸준히 나오고, 그리고 중간중간 이 거래 대금을 터트리면서 이 한 번씩 장대 양봉을 세워주면서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계속해서 터치를 하면서 타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주면은 이 자체가 사실 우상향의 기본적인 사실 상승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시점에서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추세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제가 이전부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대응이 좀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5일선과 21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너무 짧고 너무 길다라고 한다면은 11선까지도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말 단타로 진행을 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5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뭐 돌파 매매를 한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눌림 매매를 한다라던가 그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 게 5일선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중장기 스윙으로 좀 본다고 했을 때 내가 이 상승 추세 자체를 좀 이어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21선을 기준으로 좀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해서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자리를 지켜준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21선과 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의 이 이격도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좀 구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은 제가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밸류업 관련해서 먼저 기사를 함께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기사는 이제 어제 나온 건데, 어제가 이제 주말이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 법인세 세액공제와 그리고 배당소득세는 분리과세라고 이제 얘기가 나와 있는데, 내용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 겸 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이 주주 환원 노력 증가, 기업의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을 하고 이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이 분리과세를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기업 밸류업, 기업가치 재고 세제 혜택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향성이 발표된 것이 이번이 처음인데, 이 IMF 그리고 세계은행 춘계회의 참석을 위해서 미국 워싱턴 DC에 방문한 이 최 부총리는 19일 세계은행에서 출입 기자 간담회를 열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얘기한 건 아니었네요. 좀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최 부총리가 이 배당,
법인세, 세액공제 및 이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시 각각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 증가에 비례해서 세액 부담 완화 혜택이 커지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부담 완화가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 확대를 유도하는 실용성 있는 인센티브로서 작동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이 부자 감세 논란은 방지를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정부는 배당을 확대한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의 배당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 분리과세를 적용을 하고요. 이 경우에는 이 분리소득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금융소득 종합 과세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이 주주환원 증가액 중 일부를 세액공제에 법인세를 낮추는 방식으로 부담을 좀 완화할 것이고, 기재부는 오는 7월 발표하는 이 세법 개정안에 분리과세 세율 등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거를 좀 다 읽어볼 수는 없겠지만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결국에는 사실 이 주주환원에 대한 부분들이 포커스가 되어 있고, 기업 자체에도 이런 법인세라던가 이런 부분들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스스로 이 주주환원에 대한 의지를 좀 키울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세부안이 나오면은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좀 바뀔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세부안이 발표가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에는 사실 이 밸류업 관련해서 이슈가 꾸준히 나온다라는 것은 저 PBR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현재 코리아FT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저 PBR은 이제 아니게 됐죠. 어느 정도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는 저 PBR 대장주로도 역할을 했었던 기업이기도 하니까 밸류업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부각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좀 당연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하이브리드 관련해서도 이슈가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드 잠깐 뉴스를 좀 살펴보면은, 이 포드 같은 경우도 현재 신규 전기차 개발과 투입을 지연을 하게 되는데, 이 하이브리드 차량이 현재 투입을 예고를 했습니다.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이 지연 관련해서는 좀 과거에 나왔었던 얘기죠. 이미 이 포드가 이 새로운 전기 픽업 트럭 이거를 이제 2026년과 2027년에 공개하는 것으로 좀 연기를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공백에 대한 전략을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공백에 대한 전략 자체가 사실 이 하이브리드 이거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GM 역시 전기차 개발 및 투입의 속도 조절과 함께 하이브리드 차량들과 하이브리드 차량들을 투입하면서 이 시장에서의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하고 전동화 전환에 과도기를 보낼 계획이다 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전기차 시장 자체가 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전기차 쪽에 대한 투자를 조금은 지연을 시키고, 그 과도기 시기 속에서 이 하이브리드 차량에 좀 더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 하이브리드 차량의 사업을 좀 확대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겠죠. 그 관련해서도 이 코리아 FT가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 국내에서는 사실상 코리아 FT 자체가 하이브리드 카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주가 상승이 현재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언제까지 이 주가 상승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추세입니다. 이 추세가 꺾이게 되면 사실 조정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조정 이후에는 횡보, 그 이후에 한 번 더 상승 파동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상승 파동에 대한 보장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추세를 좀 따라가셔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1선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고가 부근에서 외국인 자금이 좀 계속해서 이탈이 나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관 쪽에서 수급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기존에 외국인이 좀 강한 물량을 매수를 했었기 때문에 이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는 것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개인들의 이 물량 자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물론 4월 지난주까지는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가 상승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갱신을 하게 되면서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출회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본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 개인들의 물량들이 좀 많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메이저 수급인 KB증권을 제외하고는 미래에셋과 키움증권 물량 흐름도 함께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수급이 이탈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리아 FT 간단하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